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토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서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김재벌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MJ 김민지입니다. 이번 주는 오라클 클라우드 월드가 라스베가스에서 4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20개 이상의 키노트와 1200개 이상의 개별 세션이 준비된 엄청나게 큰 규모였어요.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를 좀 추려봤습니다. 자, 곰돌이님께서는 이번 클라우드 월드 행사에서 가장 임팩트 있었다고 생각되는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프라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니까 그 로레벨 인프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제가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본 키노트 세션은 둘째 날 클레이의 세션이었습니다. 많은 새로운 기능들이 세션에서 다뤄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두 가지 정도였습니다. 바로 GPU 슈퍼 클러스터와 OCI Alloy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솔루션입니다. 이 두 가지 새로운 기능은 이번 오라클 클라우드 월드에서 깜짝 발표하기 전까지는 내부에까지도 극비리에 붙여진 내용이라서 충격이 좀 더했습니다. 먼저 GPU 슈퍼 클러스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로 어댑사의 그 켈시 쇼츠라는 이 공동 창립자이자 제품 책임자가 나와서 머신러닝을 이용한 자신들의 AI 비즈니스를 소개하면서 이 방대한 데이터와 수천 개의 상호 연결된 GPU를 OCI 이위에서 엔비디아와 함께 협력해가면서 첫 번째 학습 모델을 구축 완료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상했던 것이 이 수천 개의 인터커넥티드 된 GPU, 이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만한 규모의 클러스터 네트워크는 이 클라우드 상에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전까지 OCI가 자랑하던 HPC를 위한 전용 클러스터 네트워크에 GPU를 탑재할 수 있는 최대 사이즈가 512개였습니다. 개당 200기가 GPS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병목 없이 통신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 크기를 생각처럼 쉽게 늘리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죠. 이어서 클레이가 OCI 슈퍼 클러스터를 처음으로 소개하는데요. 자그마치 2만 개의 GPU를 단일 클러스터에 수용하고 초당 1.3페타 이상을 지원하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클레이의 설명은 GPU 슈퍼 클러스터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저는 이 GPU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느낌이 와서 저로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첫째 날 사프라이의 키노트에서 첫 번째 게스트로 나온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과의 대담에서 나눈 얘기가 뒤늦게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이 가죽 잠바 매니아라고 하죠. 젠슨 황은 이번에도 가죽 잠바를 입고 나서 오라클과 엔비디아의 협력 파트너십을 강조를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AI 플랫폼 스택을 OCI에 탑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GPU A100부터 곧 출시될 H100을 포함해서 수만 개의 GPU를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라는 AI 플랫폼에 탑재를 해서 고객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규모가 남다르다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발표하는 GPU 슈퍼 클러스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양입니다. 와, 그 예전부터 오라클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전문으로 제공을 해서 그런지 이 특정 고객과 밀착해서 그들 요구사항을 맞춰가면서 하나의 표준 세트를 만들고 그런 경험들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이제 발표를 하는 걸 제가 자주 봤었는데요. 클라우드에서도 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처음 적용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뭐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오라클 입장에서는 이 경험을 베스트 프랙티스로 삼아서 다른 고객들도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로 충격받은 기능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충격이라고 생각하는 기능은 오라클 엘로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형태의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입니다. 쉽게 말하면 엘로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CSP가 되는 겁니다.
고객 스스로가 CSP가 됨으로써 독자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LOE를 이해하려면 그 이전에 제공했던 데디케이티드 리전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를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번 키노트에서도 LOE라는 플랫폼 서비스를 깜짝 발표하기 전에 이 보다폰의 CTO인 스캇 패티가 게스트로 참여를 해서 데디케이티드 리전의 사용 경험과 함께 그 성과를 공유를 했습니다. 데디케이티드 리전은 최상위 버전의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OCI 전체 스택이 고객의 데이터 센터 내에 직접 위치하는 형태의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와 같이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전용 렉만이 고객사 데이터 센터로 위치하고 OCI 컨트롤 플랜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형태인데요. 데디케이티드 리전은 OCI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서비스들의 컨트롤 플랜부터 데이터 플랜까지 완전한 리전 전체 요소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용 리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현재 OCI에서 지원되는 서비스 개수가 100개가 넘으니까 이 서비스를 몽땅 자체 데이터 센터에서 프라이빗 형태로 낮은 네트워크 레이턴시로 데이터 레지던시를 유지하면서 데이터 주권 등에 대한 이런 요건들을 다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 사항들을 충족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편입니다. 보다폰의 경우에는 유럽 내 6개 리전을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2개 리전을 더 구축하고 있다고 하네요. 가까운 위치로는 일본의 노무라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이 멀티 리전으로 이 데디케이티드 리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OCI 전체 스택이 포함되기 때문에 최소 사이즈가 12개의 렉부터 시작이 되고요. 계약 기간이 있겠지만 연간 약 15억을 약정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새롭게 소개되는 OCI LOE는 데디케이티드 리전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는 데디케이티드 리전 형태를 띠고 있지만 고객이 직접 운영, 관리, 확장,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UI도 고객이 원하는 자신의 브랜드화를 해서 변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과금 체계도 고객이 직접 재설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대규모로 선행되는 솔루션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런 대규모의 노력이나 자본 투자 없이도 전문화된 클라우드 시장에 제공자로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 플랫폼인 것 같네요. AWS의 그 아웃포스트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애저 스택도 이것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이렇게까지 풀스택을 제공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뭐 완전한 이제 별도 리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다가 고객이 직접 CSP가 되게 한다는 알로에의 컨셉이 이거 가져다가 이렇게 장사하려고 하는 데들은 꽤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 데디케이트 리전의 경우에 고객 데이터 센터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한정된 자원이 좀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그 퍼블릭 클라우드의 장점이 확장성은 좀 이렇게 포기를 한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이게 전체 물량인 만큼 고객이 미리 과금을 하고 그 안에서 좀 타이트하게 자원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궁금증이 좀 있네요. 네, 그렇게 궁금할 수 있죠. 예, 캐패시티 플래닝은 오라클 오퍼레이션에서 퍼블릭 리전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 트렌드를 파악하고 있다가 확장이 필요한 자원은 미리 증축하게 돼 있습니다. 오라클이 직접 다 증축을 하게 돼 있고, 알로이에 대해서는 이번 세션에 자세한 금액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요. 데디케이티드 리전의 경우 과금은 퍼블릭 클라우드와 완전히 동일한 요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리 자원을 다 구매하고 나서 사용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는 다르게 퍼블릭 클라우드와 동일하게 여분의 예비 자원을 구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자원은 과금되지 않습니다. 어느 만큼의 예비 자원은 고객이 빌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별도의 로드맵을 이 알로이가 계속 가지고 발전할 것 같은데요. 향후에는 고객이 소유한 이 서드파티 하드웨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로드맵에 포함이 된 것 같고요. 현재 최소 12개의 렉에서 단일 렉까지도 축소할 수 있는 이러한 또한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빠곰님 혹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고객이 직접 운영을 할 때 그때 가장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는 걸 어떤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어, 전 잘 모르겠는데요. 어떤 게 문제가 아마 될까요? 네. 아마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구축하는 그 시점의 기능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유지, 보수, 관리하면서 가는 건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국내에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어, 사이즈의 파트너나 고객사를 하더라도 자체 클라우드를 프라이빗으로 한다 하더라도 구축 당시도 그만큼 힘들었겠지만 구축 이후에 일어나는 패치라든지 새로운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퍼블릭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속도와 수준을 같이 맞춰가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라클에서 지속적으로 리전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라클의 리전은 모든 월드와이드하게 동시에 100개의 서비스라면은 같은 시기에 패치가 되고 같은 시기에 새로운 서비스가 그대로 리전 와이드하게 쭉 퍼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보안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의 어떤 확장이라든지 이런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버그를 관리하는 부분들 오늘 이런 것들이 프라이빗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이번 데디케이티드 리전과 LOL을 통해서 한 번에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와, 이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고객인데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못 쓰는 큰 고객들인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가지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는 현재 좀 규모가 좀 있는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죠. 네, 맞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그 GPU 슈퍼 클러스터와 오라클 알로이에 대해서 곰돌이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월드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개발자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컨테이너 관련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토마스님, 이번에 그 오라클 클라우드 월드에서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관련된 새로운 소식들이 있던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토마스입니다. 이번 OCW 세션에서 매우 흥미로운 소식들이 들려왔는데요. OCI에서 컨테이너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경우에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도 없고 빠르고 안전하게 커버네티스 또는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는 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컨테이너 인스턴스는 서버를 관리하지 않고 즉시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는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로 워커로드는 최적화된 전용 환경에서 실행하게 되고요. 강력한 격리 기능 또한 제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원하는 쉐입으로 CPU와 메모리, 그리고 매개 변수 등을 지정할 수 있고요. 컨테이너 인스턴스의 할당된 코어, 그리고 메모리 비용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가장 간단하고 안정적으로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서버리스 커버네티스 위드 OK 버추얼 로드입니다. 서버리스 커버네티스 위드 OK 버추얼 로드는 OK의 인프라에 대한 관리를 덜어주며 커버네티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서버리스 커버네티스 환경을 제공하는 OK의 새로운 기능이 되겠습니다. 버추얼로드는 기존의 OK의 노드풀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이러한 버추얼로드를 통해서 OK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커버네티스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 그리고 규모에 맞는 보장을 할 수 있게 되고 노드에 대한 관리, 확장,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운영에 대한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들은 곧 릴리즈될 예정이며 모두 사용자에게 인프라 고민 없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개발을 집중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개발자분들이 가장 환영할 것 같습니다. 토마스님, 그런데 기존의 OKE와 그 서버리스 OKE는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앞에서 설명드린 서버리스 커버네티스 위드 OK 버추얼 로드를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커버네티스,
OK 인프라는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 마스터와 워커 노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OK 인프라에 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OCI에서 제공하는 OK는 매니지드 서비스로 쿠버네티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컨트롤 플레인, 마스터 영역은 관리 영역으로서 오라클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고요. 실제 워크로드, 그러니까 서비스를 위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고 있는 워커노드는 사용자들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버리스 커버네티스 위드 OK 버추얼 로드에서 새롭게 나온 눈여겨봐야 될 기능이죠. 버추얼 로드인데요. 이 버추얼 로드는 기존의 OK 노드 관리의 노드풀 기능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손쉽게 버추얼 로드를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버추얼 로드의 노드 개수, 그리고 버추얼 로드에서 구동돼야 될 파드의 쉐입, 그리고 네트워크를 지정함으로써 쉽게 구성하실 수 있게 됩니다. 비용은 오라클 클라우드 하면 사용량만큼 측정되는 거 아시죠? 버추얼 로드에서 리소스 사용하는 만큼이 측정이 되겠죠. 이렇게 구성된 버추얼 로드를 통해서 OK의 노드에 대한 인프라 관리, 그리고 확장, 업그레이드 등과 같은 운영의 오버헤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서버리스 커버네티스 환경을 OK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오, 이거 흥미로운 기능들이 많이 추가됐네요. 아직 그 리미티드 GA 단계라니 좀 아쉽긴 한데 조만간 GA 발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 소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 클라우드 분야에서 화두는 아무래도 이제 보안이 있죠. 이번 클라우드 월드에서 보안 분야는 어땠나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보안 사고 동향을 보면은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매년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정보 유출이라든지 침해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런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계속해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격적 안점에서는 이제 먹거리가 많이 늘어난 거죠. 이는 AWS나 MS 같은 CSP도 역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도 MS에서도 이제 구성 실수로 인해서 대규모 정보 유출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었고요. 따라서 이번 클라우드 월드 세션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보안에 대해서 크고 작은 다양한 세션들이 있었습니다. OCI의 보안 구축을 위한 방화벽, 접근 통제, API 보안이나 아, 모니터링, 탐지, 그리고 컨테이너 및 네이티브 서비스에 대한 보안과 시큐어 코딩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이 언급이 되었고요. 관련된 세션들이 있었습니다. 또 기존에 오라클이 강조하고 있던 다양한 그 제품들의 그 암호화 기능이라든지 인증 관련된 기능들이 업데이트되고 서비스들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을 강화하는 세션이 좀 특이하게 있었는데 앞으로도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스트리밍 기술인 골든게이트의 프리 버전이 이번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번 하반기부터 지원이 되고 있고 일부 사용자들한테는 먼저 신청을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데이터 세이프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보안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러닝 세션들도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OCI에 크고 작은 보안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이제는 보안이 특별하고 예외적인 구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뉴 노멀, 즉 이제 기본적으로 모두 다 사용하고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보안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게다가 OCI에서 오픈소스 보안 솔루션이나 상용 보안 솔루션을 손쉽게 설치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보다 쉽고 강력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김재벌 님이 그 요번 보안 관련된 부분들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예, 클라우드 보안이 나날이 좀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데요. OCI 역시 거기에 발맞춰서 나날이 강력한 보안 기능들을 제공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엔터프라이즈 하던 회사라서 역시 다른 것 같아요. 클라우드의 사용이 중요해지는 만큼 클라우드 보안 역시 매우 중요하죠.
OCI의 보안 기능에 대해서는 차차 좀 더 소개해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라클 클라우드 월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롭던 발표 중에 하나가 포스트그레스 SQL 에리스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MySQL 다음으로 사용자 측이 많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인데요. OCI에서 지원을 하지 않아가지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소식이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 소식 민수 아빠님 정리해 주시죠. 네, OCI PostgreSQL 서비스 관련 소식은요, 민수 아빠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는 오라클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요, 관리형 서비스인 DBCS와 자율 운영성을 좀 더 강화한 ADB를 제공하고 있고요. 온프렘의 엑사데이터를 완전히 지원하는 엑사CS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인 MySQL의 관리형 서비스로 MDB, hitwave를 제공하고 있고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MySQL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군은 오라클 클라우드의 강점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존, 애저, 그리고 GCP 같은 경우는요, MySQL과 PostgreSQL 두 가지 오픈소스에 대한 메이지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요, OCI에서는 아직 PostgreSQL 관리형 서비스가 없다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OCW에서는요, PostgreSQL 메이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정식 서비스 명칭은 PostgreSQL 앨리스입니다. PostgreSQL 앨리스로요, 데이터베이스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포함하는 운영, 백업, 복원, 그리고 패치, 그리고 스케일 업다운에 대한 전체 범위를 관리형 서비스로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오라클이 개발 중인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된 스토리지, 앨리스를 별도로 적용하겠다는 소식도 주목이 되는데요. 포스트그레SQL과 앨리스를 결합해서 포스트그레SQL을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갖고요, 높은 성능과 높은 효율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포스트그레SQL 앨리스를 출시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명시되진 않았지만은요,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트그레SQL 앨리스가 출시된다면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지향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서비스와 오픈소스 기반의 로엔드에서 중대형까지 커버하는 MDB와 포스트그레SQL 앨리스로 좀 더 촘촘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 서비스 이름이 포스트그레스 SQL 에리스라고 하는데요. 에리스가 뭔가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명칭인가요? 네, 앨리스는요, 데이터베이스 복구 알고리즘의 이름이고요. 이 알고리즘은 IBM의 DB2와 MS SQL 서버, 그리고 다수의 데이터베이스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장애 복구의 대표적인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오라클은요, 앨리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된 스토리지를 만들고 있고요. 이 스토리지 이름을 앨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오라클이 개발하는 앨리스는요, 데이터베이스 복구 알고리즘이 내장된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스토리지의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트그레SQL 데이터베이스는요, 고가용성 구성을 위해서 비공유 스토리지 아키텍처 방식을 기반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했습니다. 비공유 스토리지, 보통 쉐어드 나스팅 기반의 스토리지를 사용하면은요,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데이터 복제 비용이라든지 데이터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오버헤드가 발생을 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술 중에서는요, RAC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공유 스토리지 기반의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기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유 스토리지를 사용할 경우에는요, 데이터 복제본에 생성이 필요가 없고요.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상당히 좋다는 강점이 있지만, 반면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관리의 복잡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라클을 제외한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클러스터 구성 시에 사용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오라클은 기존의 RAC의 경험을 바탕으로요,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스토리지인 앨리스를 만들었고요. 앨리스를 기반으로 PostgreSQL HA 아키텍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앨리스에 기반을 둔 OCI의 PostgreSQL 관리형 서비스는요, PostgreSQL 데이터베이스의 단순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OCI 사용 가능한 공유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공유 기반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OCI에서 제공할 관리형 PostgreSQL은요, 앨리스를 이용해서 공유 디스크 기반
클러스터 기능을 제공할 것이고요. 앨리스 알고리즘이 적용된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스토리지 기술을 이용해서 클러스터 운영 복잡도를 낮추고요. 낮은 오버헤드와 높은 성능의 특징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오라클 클라우드가 엘라스틱서치의 오픈 소스 버전인 그 오픈 서치 서비스를 발표했고, 이번에 포스트그레스 SQL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몽고DB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 몽고DB와 관련된 소식도 있나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요, 컨버지 데이터베이스 전략을 취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데이터 포맷과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합한다는 개념이고요. 이번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컨버지 전략에 몽고DB도 포함됨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ADB, 오토너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몽고DB의 데이터 포맷과 인터페이스를 완전히 지원하고요. 따라서 몽고DB에서 사용했던 데이터 포맷과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를 ADB에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OCW에서는요, 몽고DB의 호환 전략을 통해서 OCI에서 몽고DB 사용자를 수용한다는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이 기능은 이미 OCI ADB에서 이용 가능한 기능입니다. 몽고DB는 호환 중심으로 전략을 잡았네요. 자체 도큐멘트 DB인 OCI NoSQL이 있고 제이슨을 지원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컨버지드 전략을 가져가는 만큼 몽고DB 호환 데이터베이스 기능으로 몽고DB 지원을 확대하는 전략이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민수 아빠님 정리 감사합니다. 이번 오라클 클라우드 월드에서는 그 다양한 MySQL 업데이트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MySQL 사용자들이 매우 기대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레이스님, MySQL 관련된 이번 어떤 업데이트가 있었죠? 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오라클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든 MySQL 히데이브와 관련된 업데이트들이 몇 가지 발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MySQL 히데이브를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상에서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선택하고 계십니다. 특정 벤더에 락인되지 않고 각 클라우드 벤더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함이죠.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클라우드에서 다른 벤더의 클라우드 콘솔이나 툴들을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AWS나 애저 상에서 MySQL을 사용하고 있던 고객들은 히드웨이브의 빠른 분석 기능을 이미 사용 중인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고 오라클이 강력한 MySQL 히드웨이브 기능을 AWS와 애저에서 서비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오라클의 멀티 클라우드 방향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MySQL 관련 분석적 업데이트 소식도 있었다죠? 네, 요즘 핫 이슈인 히드웨이브를 뛰어넘어 MySQL 레이크하우스까지 OCI 상에서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OCI의 MySQL에서는 트랜잭션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 분석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CSV 및 8K, 아마존 오로라 및 레드시프트 백업에서도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프로세스가 ETL 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또 매우 놀라운 포인트죠. 또한 레이크하우스에서도 오토파일럿 기능을 활용하여 분석 편의성,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오토파일럿 기능은 데이터 타입을 자동으로 추론하여 매핑해주고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을 인텔리전트하게 샘플링하여 최소한의 데이터 액세스로 정확한 통계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OCI의 MySQL 서비스는 클라우드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ETL 없이 트랜잭션 처리, DW, 데이터 레이크 및 머신러닝을 위한 심플한 단 하나의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MySQL이 OLTP 애널리틱스를 넘어서 머신러닝과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까지 데이터 처리의 엔드-투-엔드 솔루션이 되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앞으로 데이터 처리 분야에서 활약상이 기대가 됩니다. 업데이트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MJ님, 이번 OCW에서 발표된 데이터 분석 관련 소식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J입니다. 이번 OCW에서 오라클 애널리틱스와 관련된 키노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첫 번째로는 OAC New Consumer Experience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입니다. 네,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토 인사이트입니다. 오토 인사이트는 ML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에 대한 자동 데이터 탐색과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는 AI 서비스인데요. OAC에서는 기존의 BI 툴에서 접하지 못했던 AI 서비스와 접목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OCI의 시각 AI 서비스인 비전 서비스에서 이미지나 사진 등의 비전형 데이터를 추출해서 다운스트림 애널리시스에 사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멘틱 모델러 기능인데요. 웹 베이스로 모델링이 가능한 툴을 제공하고 있고요. 팀원들 간에 코워크도 할 수 있는 GitHub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델이 생성되면 자동으로 SMML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OCI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플랫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OCI 골든 게이트 스트림 애널리틱스로 리얼타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데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사용하는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서 고장을 예측하고 예측 정비하는 등의 방향으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산업이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퓨전 애널리틱스 웨어하우스 내용입니다. 퓨전 애널리틱스는 SaaS 서비스로 매 분기마다 새로운 기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브젝트 에어리어와 KPI, 비즈니스 매트릭, 대시보드를 갖고 있어서 직무에 따라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OCW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서브젝트 에어리어를 소개했습니다. 네, 먼저 퓨전 ERP 애널리틱스에서는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에어리어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HCM 애널리틱스에서는 다이버시티, 페이롤 앤 러닝 애널리틱스가 추가되었습니다. CX 애널리틱스에서는 레베뉴 인텔리전스 에어리어가 추가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완전히 확장 가능하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기능의 내용인데요. 먼저 ETL 툴을 사용해서 외부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가능한데요. 현재로는 세일즈포스, EBS, 피플서비스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온 뒤에는 DW 스키마, 시멘틱 모델, 그리고 KPI, 비즈니스 매트릭, 대시보드, 그리고 시큐리티에 대한 모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기존의 OAC 인스턴스와 병합을 해서 시멘틱 모델이나 카탈로그 등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커스터마이징된 환경을 번들로 제공해서 다른 환경으로 이관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를 통해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가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네, 퓨전 ERP에서는 리페이먼트 예측을 분석할 수 있고요. 또한 HCM에서는 다이버시티 분석을 통해서 리크루팅, 프로모션, 컴펜세이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라클 애널리틱스 관련된 키노트 서머리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는 그 오라클 클라우드 월드로 많은 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전까지 OW라는 이름으로 불리다가 오라클 클라우드 월드로 이름이 바뀐 것만 봐도 오라클이 클라우드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트그레스 SQL 소식을 오라클 클라우드 월드에서 들을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DB의 진심인지라 오픈소스 DB에도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 합니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54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토마스, 민수 아빠, 김재벌 MJ 그레이스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